근데 지금 뭐 보수 얘기도 하고 진보 얘기도 했지만은 네. 지금 정권의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야.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저는 증거 인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명목상은 저 개인적 휴대전화 쓰는 게 문제라고 해서 네. 바꾼다고 본인이 뭐 기자회견에서 직접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기로 통화한 여러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혜병 사건 같은 맞아요. 경우에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게 있어요. 그거 당연히 저는 압수수색해야 네, 되고 저는 전화하고. 이건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바꿔버리면 이 전화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버릴 수도 있고 다 뭐 초기화해가지고 정보 다 없앨 수도 있고. 제일 네, 걱정은요 외국 나가서 버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그게 제일 있어요. 걱정이야. 네. 외국 나가서 버리고. 그러면 오면 이거 어떡해. 증거 다 사라지는 큰일 거예요. 나요. 네. 이게 과연 정말로 국민을 위한 행동인가? 네.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거 검찰에 제출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순간 네. 수사해야 돼요. 지금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있지만 이거 증거로 보존시켜야죠. 네. 국민도 의심이 가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거 바꾼다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증거 인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네. 두 사람 핸드폰 바꿨더라도 옛날 핸드폰 검찰에 제출하고 바꾸세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증거 인멸이다. 휴대폰 교체 증거 인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요 네. 김건희 씨는 진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거든요. 음. 이건 정말 영장을 쳐야 될 상황이 되는 거고, 전 만약에 구속이 지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출국 금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출금. 씨는 이제 더 이상 외국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방치합니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게 특검 도입도 하지만은 네. 지금의 수사기관 단계에서도 저는 임시 조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대통령이니까 뭐 해외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네. 김건희 씨는 사인인데 왜 봐줍니까? 전 증거인멸까지도 봐줘야 됩니까?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하. 법 위에서 날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죠. 빨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서 네.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참아요, 못 없다라는 참아요. 거잖아요. 네. 진짜 김건희 폰도 그렇지만은 아니 그동안 취임식 때 누가 왔나 봤더니 100명이나 더 불렀어, 더 더. 불렀다 김건희. 자기가 대통령이야, 자기가. 아, 너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사 대통령 부인의 취임식 초청 인원이 100명 더 많다니까 너무 아니 본인 취임합니까? 인원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영부인 취임에 더 많이 온 사람. 웃기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왔던 초청했던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뭐 이종호 씨를 비롯해가지고 명태균도 갔다는 명태균도 거고, 갔죠. 그다음에 지금 비서진들 지금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문체부 문체부 산하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몇 면을 보면은 다 취임식 때 왔던 사람들 그대로 김건희 라인이 그대로 정부에 와 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아 문제가 여사 라인? 심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라인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아직도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에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아. 정말 공정하게 그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일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지는 분들이 국정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네. 이건 김건희 씨가 간접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자로.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 명백하게 대통령 부인이 무슨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도 아니고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네. 그냥 일반인이요, 민간인이에요. 대통령 부인일 뿐이지. 근데 자기 관계된 사람, 자기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서도 어떤 사람 증언 들어보니까 두 분을 만든다잖아요. 하나는 김건희 씨 쪽에 갖다 네. 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는 증언이 그 라인 있어요. 쪽에. 이게 뭐냐고요. 라인 쪽에 갖다 주기 위해서. 그러면 네. 그 라인에서 누구한테 보고를 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도 국정농단이에요. 민간인이잖아, 민간인. 최순실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지 결국은. 네. 그 지금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이 정권은 그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었다. 오히려 김건희 대통령 우리가 사실상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비선 실세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권력을 사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니 이제 국민들은 통탄할 노릇인데
사실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가를 바르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결심을 해도 모자른데 이 자들은 본인들의 유착됐던 사람들 네. 다 불러 모으면서 대통령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김건희라는 비선실세가 해먹을 결심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도 들어가서 해먹었고요. 그 해먹은 게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는 인사 개입 내지는 공천까지 장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권 그렇네요. 장상까지 했다라는 것은 네. 우리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국가적 정책까지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아.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다. 어. 내지는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국민이 권력자라는 국민의 위임을 배반한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국민주권주의를 강탈한 거 아니냐. 그 강도다 강도. 그래서 저는 이거 용서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특검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이건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 10일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을 해보고 지금 특검 뭐 한동훈 이 논란, 오세훈 논란 여러 논란 때문에 국민들 사실 제일 힘든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처참해요 성적표가. 민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야당, 민주당, 음.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그렇죠. 있고 결국 그저께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한 결과라고 네네. 생각해요. 법리적으로 따져서 무죄가 나오는 게 정확한 네네. 판단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그 선고 끝나고 나서 나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참 준비된 리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본인의 당하는 고통은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조그만 거다 이렇게 예, 적살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 생각하면 본인이 이렇게 당하는 거 정말 그것도 억울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당하는 것도 그 사실 아무 문제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당장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이는 정치 좀 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 좀 하자 제발. 지금 아니 전현 의원도 어제 와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당일날 그러니까 선거 가기 박정우 기자 거기 가 있을 때 네. 국회에서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 회의할 때 그 얘기 그날도 담담하게 와서 민생 챙기고 갔다는 거예요. 법 관련해서 민생 관련된 법안 처리하고 이런 문제 얘기하고. 네. 근데 그런 그 리더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법과 쓴 것까지도 다시 또 기소를 하잖아요. 5건의 했죠. 기소를 맞아요. 했어요. 예. 한 건만 걸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건만 걸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네. 본인과 싸웠던 정적을 2년 반 동안 털어서 이 정도로 안 나왔으면 아니 증거가 있어가지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지를 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 돈이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증거가 나왔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증도 그래요. 위증하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위증 교사로 몰고 가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 재판도 그래. 저는 뭐 네. 판사가 결정한 내용에서 뭐 존중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저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1년이나 때리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선고를 한 것도 네. 뭐 어쨌든 그럼에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앞으로 있는 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아니 뭐 쌍방울 네.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아니 그날 뭐 누구야 그 이 누구 있잖아 북한에 그 사람 이호남이 그날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구한테 돈을 주고 유령한테 돈 주고 온 거예요 대체? 아니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법카도 그래. 홍준표 시장마저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집에 그래서 좋아요. 자가용 거기다 그 관용차 집에 주차할 수 있죠. 주차해서 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됐다면 정말 몇 번 어떻게 잘못된지를 정하세요. 차량 그러니까. 가격으로 얼마를 육천 몇백만 공유를 원짜리라고. 했다고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 합쳐서 1억 넘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아하. 전수조사 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자체장들 지금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니 그 회의하려고 네. 샌드위치 사고 이런 것마저도 마치 개인이 다 먹은 것처럼 연어 사 먹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어는 누가 먹었습니까? 회의할 때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집에 가서 샀다잖아요. 그 아. 앞집 앞에 가서 수원지검인가 어디에. 예.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저는요 다 좋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이회창 전 그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차떼기 있고 문제 있었어도 처벌했습니까 그때? 안 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낙선한 사람을. 그리고 아니 선고로 이미 판단을 받은 거예요. 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더라도 이거를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위증 교사도 그래요. 최대 형량을 구형을 했어요. 최대 형량을 3년을. 맞아요. 그게 그 정도로 할 문제입니까 대체? 진짜. 자 지금 완전 화가 진짜 많이 화가 나요, 나셨는데 화날 만한 일이죠. 네. 이번
1심 선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법부에 저는 경의를 표하고 네. 사실 사법부는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마지막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거든요. 그럼요. 최고의 사법부까지 무너지면은 정말 네, 대한민국은 네, 문 네. 닫아야 될 겁니다. 보루죠. 근데 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사실 이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이 작심하고 지금 털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게 좀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정치 기소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먼지털이식의 수사를 해왔고요. 거기다가 수사권의 편향성이라는 문제를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고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사법 마스크. 그냥 네, 덮어놓고 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법 마스크 상태에서 네. 이 사법 리스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전 이 수사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전 사법부가 균형 있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공직선거법 이게 이제 항소심으로 올라가는데 공직선거법도요 이미 낙선자 아닙니까? 낙선자의 말을 가지고 처벌을 해가지고 선거에 나갈 수 없게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다. 이건 정치적 살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을 끊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저는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사법의 족쇄를 풀고 네. 전 정정당당하게 경쟁의 단계로 나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할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 또 기소해서 재판 받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겁니다. 되는 것이고 음. 제가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이게 무죄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윤석열 정권이니까 윤석열 검찰이니까 너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하시죠. 걱정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무죄 음. 딱 나오니까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막 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고 막 그 절로 이제 춤이 나오시고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모습입니다.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 상황이 검찰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치권의 문제마저도 법관의 입에 의해서 이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네.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반박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실제적으로 위증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안의 위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어. KBS 측과 당시 성남시, 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시장일 때 성남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왜냐하면 검사 사칭은 실제로 PD가 했어요. 최모 PD가 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요. 근데 그걸 주범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이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김진성 씨가 이미 얘기한 녹취록이 있어요. 변호사의 녹취 중에.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위증이 된 이유는 그걸 다른 재판에 가가지고는 김병량 시장이 원래 인품이 그런 분이 아니어서 그런 합의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걸 위증이라고 얘기해서 위증죄로 처벌받은 거 이 사람. 근데 국민의힘은 위증이 있었는데 위증 조사는 없어도 그거하고 다른 문제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위증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합의하려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법원에 가서 얘기 안 했다고요. 아하. 근데 실제 그게 있었다고 변호사하고 통화할 때 얘기를 했고요. 네. 본인은 법원에 가서는 김명량 시장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합의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걸 위증으로 받고 이재명 대표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위증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위증이 있었는데 교사가 없었다고 이렇게 논리로 가면 말이 되냐고요. 그게.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근데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네. 법조인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위증교사 사건은 이제 전 1심으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이건 항소심 가서도 받기가 너무 어렵고요. 이미 그 끝난 사안이고 저는 네. 공직선거법 아, 이제 항소심 여기서. 올라가는데요. 예.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아까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예, 예. 사법부가 이 정치의 한국 정치의 근본적 방향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민 주권당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라 네. 정말 국민 주권주의가 우리 헌법 1조 2항에 나와요.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 아래 우리가 다 집합해야 되는 거고 예. 전 그런 의미에서 검찰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의 개념이 뭐냐면요. 개인 단체 일부 세력 따위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지 멋대로 쓰는 걸 독재라고 해요. 이 국어사전에 나와요. 그렇군요. 독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그게 하는 아니에요. 독재가 그러니까 과거에 아니구나. 검찰, 그 전에는 군부, 그러니까 이런 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본인 멋대로 하는 걸 우리가 독재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은 누가 봐도 검찰 독재 아닙니까? 특수부 독재죠. 특수부 독재. 특수부 그러면 독재. 이 특수부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회복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고초를 당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은 네. 사법부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아. 그래서 전 항소심 재판부가 역사적 결단의 무게감을 알고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보면요, 네. 이거 결론 그냥 나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는 뭐 무죄 내지는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 바로 잡아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거에 나오지 말라라고 그거를 이렇게 판단해 버리고 검찰이 기소해서 땅땅땅 때리면 그렇게 그 돼버린 거 그리고 아니 제가요 됩니까? 민주당에다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거 이재명의 위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 이재명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재명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로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 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아.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실 생각이 저도 있으신가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주권당인데 당연히 함께하죠. 안 시민주권을 넘어오네 안 넘어오네. 아니 근데 제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당 정말로 위기가 가셔가지고 심각한 위기입니다. 구하러 오시느라 생각했죠. 검찰 독재 파괴, 폭격기 김지호 대변인과 제가 함께 폭탄해 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지우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여기서. 아니 검찰 폭격기시니까 저희가 폭탄 투하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호를 교수님 물러나라 물러나라. 너그럽게 저희가 너그럽게. 실시간 상생과 4,500명까지 갔어요. 와 진짜로 알겠습니다. 야 오늘 4,500 고생하셨습니다. 예, 슈퍼챗 릴레이 저희가 지금 잠깐 끊겼는데 진짜. 조금 더 이어가 주시고요. 근데 좋아요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좋아요를. 없어요? 좋아요. 바꿀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좀 시간 괜찮습니다 오늘. 네, 여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 교수님 바쁘세요? 저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 교수님 보내드리고 저희가 저는 연장 방송 괜찮습니다. 연장 방송 좀 가야겠네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가야겠네요. 자, 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네,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슈퍼챗도 함께해 주시고 지금 눈이 계속 많이 내리나 봐요. 네, 여러분 맞아요. 계신 눈 곳 많이 와요. 어디서 보고 계시고 날씨가 어떤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박봉규 오늘도 힘차게 달려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변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 박봉규 포레버. 박봉규는 항상 함께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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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